지난 2010년 늦가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회의실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의 연준은 경기를 떠받치겠다라면서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두 번째 부양책, 이른바 양적 완화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역대 최연소 이사 한 사람이 결정이 나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문 지면에 글을 올립니다. 방금 자기 조직이 내린 결정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상 공개적으로 의심하는 저격글이었는데, 그리고 이듬해 초 그는 스스로 그 건물을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방식에 끝까지 고개를 젓던 사람, 이름은 케빈 워시고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고 케빈 워시가 이번에 연준 의장 자격으로 와이오밍 산골의 마이크 앞에 섭니다. 바로 잭슨홀이라는 곳에서요. 이 잭슨홀 같은 경우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부터 열어온 모임인데요.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 학자 120명가량이 여름 끝자락에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달 취임한 뒤에 처음 하는 큰 연설이기 때문에 코인판까지도 역시 온 시장이 이 한 사람의 입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헤드라인은 아마도 연내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 이거로 뽑히게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값이 정말로 갈리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날짜랑 금액까지도 인쇄돼서 나온 재무부의 국채 사들이기 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시장에 걸려있는 독립이냐 공조냐라는 질문은 절반짜리 질문입니다. 이 진짜 갈림길은 어떤 공조냐에 있는데요. 여기서 XRP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 확인하실 것도 금액이 아니라요. 바로 그 문장의 결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런 건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 거고, 먼저 전광판에 나온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의 첫 번째 줄, 미국 재무부는 만기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이는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그 갑절인 상황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 해에 5조 5천억 원 안팎이고요. 지금 시작은 다음 달 9일부터입니다. 이 전광판 두 번째 줄은 이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25% 남짓 상승을 했고, 금도 함께 달렸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언젠가 연준이 뒤를 받쳐주는 장기 금리 관리까지도 기대감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코인데스크의 진단이고요. 이 8만 달러 정도면 우리 돈 1억 1천만 원 선인데, 연설을 앞두고 코인데스크는 연준과 재무부가 손발을 맞춘다는 결이 나오면은 이 랠리가 연장되고요. 또 반대로 워시가 연준의 독립을 앞세워서 거리를 두면은 금리랑 달러가 올라가면서 이 자산들이 눌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분석은 그 줄에 XRP까지도 나란히 끼워놨고요. 여기서 배경 한 가지만 짧게 깔고 가겠습니다. 지금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만기가 짧은 국채를 새로 내다 팔아가지고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의 총량도, 시중에 도는 돈의 총량도 늘어나지 않았고, 긴 빚을 짧은 빚으로 갈아타는 작업이지 중앙은행이 새 돈으로 채권을 사주는 원래 뜻의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도 시장이 저렇게 뛰었습니다. 시장이 산 건 그날 풀린 돈이 아니라 정부가 장기 금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자세였단 얘기고, 실제로 발표가 나온 날 XRP도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돈은 아직까지 안 움직였는데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판이겠죠. 그럼 케빈 워시의 이번 말 한마디가 이미 정해진 5조 원짜리 일정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축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재무부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팀이에요. 연준은 호루라기를 분 심판이고요. 한쪽 팀이 아무리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와도 심판이 그 플레이는 계속해서 붙겠다는 태도다? 그 전술은 오해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심판이 그 정도는 경기의 일부로 보겠다는 태도다? 같은 전술이 그날부터 규칙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재무부의 개입이 한 번의 실무로 끝날지, 심판이 받아들인 체제로 올라설지, 물론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연준은 어느 팀의 심판이 아니라 물가랑 고용이라는 규칙서를 받드는 기관인 거고, 무엇보다 금리라는 호루라기를 직접 쥔 이 선수보다도 훨씬 더 힘센 존재라는 점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정책보다 컸던 사례는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2018년 12월 이 당시 파월 의장은 보유 채권 축소를 두고 사실상 정해진 대로 간다, 관련 취지로 말을 했다가 시장이 무너지는 걸 봤었고요. 보름쯤 지난 이듬해 1월 초 시장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듣겠다면서 톤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정책 숫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문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은 바닥을 찍고 돌아섰죠. 다만 그때는 물가가 낮아가지고 여유가 있던 때고, 지금은 미국 물가랑 연준 목표치 2%를 여전히 웃도는 국면이라는 거, 이 차이는 함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독립이냐 공조냐, 이 문법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다시 전광판으로 가보자면은 케빈 워시는 의장이 되기 전 방송에 나와서 재무부랑 연준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 빚의 관리 그리고 금리 결정의 몫을 갈라세웠던 1951년의 합의를 짚으면서 그 이후로도 새로운 협약 얘기를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이 피할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먼저 꺼내온 단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겹을 더 들어가 보면 그림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케빈 워시가 말해왔던 협약의 내용들,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방향성이 다르죠. 케빈 워시의 구상은 연준이 안고 있는 채권 더미의 목표 크기를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과 함께 시장에 미리
분명하게 알리자는 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준의 몸집을 줄이는 합의점이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위로 뜨고요.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연준이 채권을 잔뜩 안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가 마음 놓고 빚을 내게 도와주는 구조라고 진단을 해왔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공조는 연준이 뒤를 받쳐서 장기금리를 눌러달라는 공조인데, 케빈 워시의 공조는 정반대예요. 연준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몸집을 줄이는 공조입니다. 같은 단어에 정반대의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 구조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고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는 어떻게든 국채금리 눌러잡기 위해 가지고 바이백까지도 발표를 할 정도예요. 게다가 11월달 중간선거까지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실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사들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시장 안정을 위한 실무로 존중하면 시장 버전의 공조에 가깝겠고 정면으로 견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 자신의 채권 축소를 얼마나 앞세울 거냐. 이 축소를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어떨까요? 원래 케빈 워시가 말해왔던 협약들, 그러니까 장기금리에 부담이 되는 쪽의 공조입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 스탠스랑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불과 지난달에 케빈 워시는 어땠습니까? 지난달 회의 뒤에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 오르는 금리가 긴축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케빈 워시가 장기금리를 정책 바깥의 날씨가 아니라 정책의 일부로 본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XRP는 이 판에 왜 끼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짚어드려보자면은 이번 재료에 실제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온 자산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발표 당일의 두 자릿수 상승이 그 실질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나리오의 축은 달러입니다. 이 장기금리 위쪽이 관리되는 판이 굳어진다. 달러가 눌리면 공급이 정해져 있는 자산들이 먼저 반응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국내 연결고리도 있어요. 이 매입발 유동성이 원화 시장으로 흘러든다. 국내 거래소들의 3분기 거래대금 반등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리플 XRP는 그 원화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리플 XRP 급등 전에 국채시장 특이점 발견해가지고 1420원에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XRP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23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리플이 하락했을 때 1900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체결하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닥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번에 1900원 라인 매수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거시경제 매크로상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빠른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리플 XRP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속보로서 미리 받아보고 기본적인 상승 과정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